우리가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시대, 바로 지금의 디지털 환경입니다. 원치 않은 데이터가 온라인에 나오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위클리 초대석에서는 디지털 세상 속 불법 기록을 지우며 개인의 이칠 권리를 지켜나가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대표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장의사 혹은 온라인 평판 관리사라는 직업이 아직은 많은 분들께 생소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온라인에서 불편해하는 게시물들, 뭐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당사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어떤 게시물을 자기가 작성했더라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자기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삭제를 해서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불법적인 촬영물, 유출된 사생활 네.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불법적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상대방의 일방적인 유포, 그리고 분실, 그리고 해킹, 뭐 이런 사유로 이제 인해 가지고 이제 유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여러 가지 저희가 찾아가지고 의뢰자들의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온라인 성범죄, 특히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이버 폭력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마주하시는 바로 이 디지털 범죄 피해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통계 수치보다 네. 그거 한 2~3배는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 당사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고통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당사자들은 저희가 전달받는 고통은 그거 뭐 2배, 3배, 4배 이상의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딥페이크 게시물들을 보던 입장에서 어느 순간 자기가 갑자기 가해자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포하고 학교 내에서 자기 이 생활 범주 내에서 이제 네. 그 문제가 되는 친구들 갑자기 자기한테 공격을 다 하거나 뭐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던가 이러면 욕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온라인에 다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히나 요즘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SNS를 안 하는 분이 많지 않은 시대가 네. 됐고요. 그러니까 범죄 표적이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이 디지털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네, 네.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일상에 올렸던 사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 학교 그리고 아이 동선, 아이의 학교 이런 위치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오는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 범죄가 그 범죄인이라고 떡 써 있지 않고 어느 순간 뭐에 꽂힌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 신상에 노출되는 부분들, 자기 사진을 올릴 때 자기 행동 방향이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노출이 됐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증거를 채집해야 돼요. 바로 네. 증거를 채집과 동시에 이제 그 삭제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범죄가 났을 때 이제 이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경찰서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증거를 딱 모아놓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URL 주소라든가 게시 날짜, 게시한 사람의 계정 정보를 함께 남겨둬야 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사와 처벌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가족부라든가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삭제 요청 이런 것들 무료로 지원을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흔적을 지운다라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도 있겠지만 본인의 범죄 혐의를 세탁하려는 어떤 악성 의뢰도 있을 것 같은데 범죄 의뢰는 받지 않는다라는 철칙 또한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 원칙은 사실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그 원칙이 무조건 거절을 뜻하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마다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2살, 13살 때 이제 연예인들의 악성 댓글이라든가 팬픽 이런 것들을 확 그냥 몰려다니면서 네. 엄청나게 남겨요. 그러다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땐 사춘기니까 그들의 폭력성을 이제 거기다 풀어대는 거예요. 거기다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좀 성장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성장을 했다고 해서 거죠. 아, 네, 잘못했구나. 자기가 왜 그 당시에 그런 글을 왜 썼는지 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되고. 이거 너무 저희 흑역사고 너무 창피한 일인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반성의 의미가 뚜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이 적법성의 원칙, 법적인 원칙이 분명한 게 아니라 이거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삭제를 해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들어봤는데 보통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전에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인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비밀번호를 다양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개인정보 비밀번호는 바꾸다 보면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헷갈려서, 예. 그 자꾸 이제 또 다시 바꾸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그렇다고 해서 일관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그 약간 하나씩 변화를 둬야 되는 부분들은 네.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인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기술이 발전할수록 요즘 AI 시대라고 해서 네. 더 악성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교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안전한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어떤 제도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칠 권리가 이 특별한 사람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가 이칠 권리예요. 사실 사람 모두에게는 우리 망각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망각이라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거기와 똑같이 똑같이 이제 이칠 권리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마이데이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어요. 마이데이터 시대 이건 뭐냐면은 개인 정보, 이 개인의 그 식별 정보와 속성 정보. 이제 식별 정보는 뭐냐면은 내 이름, 내 나이, 그리고 내 학교, 그리고 집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건 이제 식별 정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속성 정보는 나의 취향, 나의 성향, 내가 주로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하는 자리, 그리고 네. 보통 움직이는 산책로 이런 것들은 속성 정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보를 띄워놓고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